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이달 28일부터 실시하지요. 보통 이제 2주 동안 선거가 치러지는데 지금은 이제 예비 후보 이런 선거전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가 되게 되면은 후보들은 공직선거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공직선거법 적용 범위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바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말이죠. 그러한 재선거,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 공직선거법이 제1조부터 법조문이 279조까지가 있습니다. 상당한 법조문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후보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야당 대표도 공직선거법을 현재 위반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지켜야만이 여러분들이 불이익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말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오늘 24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률만 1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 이거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소고발이 난무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빙자해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했다. 지금은 공식적인 선거기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마이크를 쓰면 안 됩니다. 마이크를 사용했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대표는 민주당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경기 포천시에서 다른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공직선거법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위배한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발언은 전날 이 대표가 경기 포천시 현장 방문해서 더불어민주연합 위성정당이 되겠죠. 비례 24번이 그 서승만, 과거에 그 개그맨 출신이죠. 서승만을 24번에 당선시켜야지요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또 클린선거본부는 이 대표는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해 꼼수로 마이크를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려서 다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 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공직선거법 88조는요. 타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조는 후보자 등이 후보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후보자인데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8조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직선거법 88조를 위반하게 되면은 공직선거법 255조에는요 부정선거운동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88조를 위반하게 되면 세요. 공직선거법 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리고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같은 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기간입니다.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59조 4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식적으로 공직선거 운동기간이 아닙니다. 운동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에 나서신 분들은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후보자들이 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부터냐? 3월 28일부터 2주 동안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직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죠. 박정아 수석대변인이 지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공보단장이 이날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당대표가 심지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게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바로 88조를 위반하는 겁니다.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를 하고 있는데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이 대표는 매번 유사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그 무늬만 기자회견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작 국민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는 기자는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동문서답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황급히 끝내버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 관련 상실에 대해 반드시 응당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관련 기관에 엄정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요. 당연히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3월 28일부터는 마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자 입장에서 타 당에 또 다른 당의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바로 255조가 부정선거 운동죄가 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55조입니다. 부정선거 운동죄는요 3년 이하의 징역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 공직선거법 좀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리고 위성정당들 모든 후보자들에게 공직선거법을 1조부터 279조 다양한 법률 내용이 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당선된 이후에도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궐선거가 되게 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고 또 보궐선거는 그런 선거인들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합니까? 철저한 공직선거법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